자, 염분이 혈압을 올린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상식이거나. 염분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염분이 독소를 배출합니다. 피가 뻑뻑하고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왜 안 될까요?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혈액은 자꾸 뻑뻑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그걸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염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에 이랬을 때 병원에 가면 뭘 해줍니까? 거기에 보면 0.9라고 되어 있죠. 0.9%의 식염수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0.9%가 염분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짐승을 잡으면 염통이라고 불렀죠. 염통. 소금염자, 소금이 담겨있는 그릇이라 해서 염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에는 0.9%의 이 염분이 있어야만이 몸에 독소도 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분이 부족한 사람, 너무 저염식을 하는 사람은 뚜렷한 질병이 없어도 맥을 못 줍니다. 속된 말로 항상 보면 비실비실합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없는데도. 그래서 너무 저염식을 한다고 해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흔히 말하는 간간하다, 짭짤하다 이런 정도의 염분은 항상 섭취를 해줘야만이 몸의 독소 배출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독소 배출은요, 내가 호흡을 할 때, 잠을 잘 때,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언제나 독소 배출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겨드랑이 사이사이로, 머리 한이 들어가면 냄새나죠? 모공 사이사이로 나온 독소가 분해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독소 배출은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배출이 못 되는 것은 몸에서 쌓이게 되죠. 그것은 염분이 배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찜질방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다음 너무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는 절대 찜질방 안 간다 그런 제목입니다. 왜 찜질방을 안 가느냐? 자, 본인의 땀을 흘리는 것도, 한 사람의 땀을 흘리는 것도,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그 땀을 흘리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런데 찜질방에 가면 많게는 100여 명 이상의 땀을 흘리는데도 그냥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마치 물에 옷을 탕탕탕 끄집어 낸 것처럼 흠뻑 젖도록 땀을 흘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리는데도 전혀 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너희들이 거기 항해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이 좋아진다? 이걸 바라는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좀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때 땀이 흘러나오는데 독소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땀 냄새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 땀이 흘러 나온 독소의 냄새인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땀을 흘려야 독소가 나오지, 움직이지 않고 흘리는 땀은 백해무익이다. 오히려 그 70%의 수분 유지가 되지 않고 그 이하로 수분을 떨어뜨리는 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욕을 하고 나니까 개운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체면에 걸린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체면에 걸려서 하는 거죠. 며칠 있다 몸이 나른하면 찜질방 갔다니 너무 개운했어. 땀 흘려서 개운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목욕을 해서 개운한 건데 자기는 땀 흘려서 개운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찜질방 가죠. 너무나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근육을 혹사시키면, 열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노화도 빨라지고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특히 여성분들 속대 나온다고 막 미는데 제발 속대 좀 밀지 마십시오. 그건 속대가 아니고 피부 보호막입니다. 우리 인체에는요, 모든 장기는 다 보에 쌓여져 있습니다. 소화가 될 때까지 아래 장기가 처지지 않도록 횡격막인 듯이 심장도 뽀로 쌓여 있습니다. 이른바 심보. 피부도 전신이 피부막이 투명한 비닐막처럼 피부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원당에서 10분, 20분 크게 불려놨다가 나와서 그걸 속대라고 밖으로 밀고 있습니다. 벌걸 때까지. 그래서 피부 보호막이 벗겨지기 때문에 목욕탕 안에는 수분이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쉐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전염이 돼서 오는 게 바로 피부 보호막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피부병이 걸려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피부 보호막을 벗기지 말라. 그러니까 속대를 벗기지 말라. 그리고 냉탕, 온탕 번갈아 던나대지 말라. 젊은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좀 노화가 진행이 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뜨거운 데 갔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 갔다 하면은 혈관이 늘어났다 오므렸다 혈액순환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가장 추론일 뿐이지 혈관이 너무 갑작스럽게 수축이 됐다 이완이 됐다 하면 그때 그 수축과 이완의 반복을 적응을 하지 못하면 제일 가장 먼저 약하게 터져버리는 혈관이 어디냐? 뇌혈관입니다. 뇌 혈관이 터져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풍이 쓰러지는 것이 그게 이제 중풍입니다. 피는 즉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기로 산소를 흡입을 하게 되면 산소는 폐에 도착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피가 그 산소를 머릿속, 손끝, 발끝, 전신에 운반을 해주는 거죠. 수분을 운반하고 영양을 운반해 줍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수분 전달 안 돼, 산소 전달 안 돼, 영양 전달 안 돼. 요즘에 못 먹어서 빈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도 빈혈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빈혈일까요? 기립성 빈혈입니다. 앉아 때렸을 때 핑 도는 그런 빈혈. 그것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내용탕 드나들지 말라. 속대 벗기지 말라. 이거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어디 생략을 하지? 이거는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박시현 근육학이라는 책에서 그림을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아플 때 어디를 풀고 팔이 안 올라갈 때 어디를 풀고 허리 아플 때 무릎 아플 때 손에 힘이 없을 때 어디를 풀어주면 내가 마치 마술사가 된 것처럼 금방 회복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가 도를 잘해놓은 것입니다. 자, 수면 중에 일을 가는 원인. 여기 없으시다면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면 중에 일을 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면에 삭히지 못한 분노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혼장담을 합니다. 의식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옛날 일을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뇌의 부식, 곱서 말하자면 하드디스크죠.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분명히 이해를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을 때도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 정말 분하다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막 이해를 가죠. 의식이 없을 때 이해를 가는 것은 분노가 표출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엄마, 아빠의 꾸지람이 너무 무서워서 저항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그 어린 것이 감정을 짓눌리고 살다 보면은 그 짓눌린 감정이 언젠가는 분명히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 안 하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여건이 화병이 되는 거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 폭발을 하느냐? 사춘기 때 폭발을 합니다. 성격이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개팍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죠.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폭발합니다. 사춘기에 폭발 못하면 결혼을 한 후에 폭발합니다. 그건 수시로 폭발합니다. 저기 스파크티스 계속 그것이 뭐냐? 부부싸움이 일조입니다. 매일 따니기가 화를 내고 꼬투리 잡고 시비 불고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세부적으로 알고 보면 내면에 쌓인 분노를 내가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표출이 안 되면 자각을 일으킵니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저는 어려서요 부모로부터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고 컸냐면은 그 대나무 가지 이렇게 쳐버리고 한 줄기만 남겨가지고 이 나무 구석 아래목에다 세워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초리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회초리를 볼 때마다 느끼지는 그 공포, 정말 그 어린 심정에 그 공포를 내가 어떻게 견뎌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 공포는 내가 잠들지 않는 한은 그게 눈에 아른거려서 어린 심정에 생겨난다는 그 자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버지가 싫어서 어느 날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믿음에 강한 신도를 할지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랬는지 25년이 지나니까 진짜 오래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컴퓨터로 말하자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의식이 원하는 대로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아이디어만 자꾸 떠오르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아이디어만 자꾸 떠오르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질병의 시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제 치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린지가 하나 발치가 돼서 없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은 음식을 씹을 때 아래에서 이가 받쳐주는 이가 없으면 위에 이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한 5mm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9개는 수시로 스케일링하고 떼어옵니다. 그리고 걸피다면 잘 깨집니다. 지금도 하나 깨져갖고 또 떼어야 되는데 시간에서 지금 못 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한 이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일을 갈리에 대한 본인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나 심하게 가는지 10번을 가면 3번 정도는 제가 압니다. 제 소리에 제가 잠을 깹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다 망가졌는데 일을 가는 원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해법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저를 찾은 내방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은 뭡니까? 라고 보면 돈 버는 게 어렵지. 가정 사이가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게 어렵지. 자식이 말한다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념이 있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뭘까 고민하고 이렇게 서적도 많이 뒤지고 연구해 본 결과 내면의 분노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내면의 분노를 삭혀야 되겠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시도했는데요. 제가 32살 먹을 때까지만 해도 제 어머니를 내 친정 어머니라고 부르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 아줌마라고 나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저 아줌마 분명히 내 계보일 거야. 내 엄마는 어딘가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가고 어딘가 지금 외롭게 살고 있을 거야. 내 어머니라면 저럴 수는 없어. 저 분명히 내 엄마 아니야. 이렇게만 사고 지나왔습니다. 32살 넘어서면서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나를 길러준 사람인데 아무리 나를 학대했을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스스로 추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마음가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명상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그래서 일을 가는 원인과 해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이 확실하다. 100%로 장담은 못하겠지만 95%는 내가 체험을 한 거고 내가 배운 거기 때문에 확실한 해답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저를 찾아온 내방자 중에 한 사람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자기 대변에서 나는 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장이라서 공동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을 못 간답니다. 왜 못 간다니까?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로 뒤따라다서 그 냄새 맡을까봐 미안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2개월 딱 했습니다. 여성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2개월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얼굴이 항상 어디지 했었는데 뽀얗게 보내버렸습니다. 앞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난 명상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명상만 간절하게 했을 뿐인데 몸이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는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근육의 경계 때문에 항상 피곤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해?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피곤하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뇌에서 보내는 신호죠. 몸이 가득을 할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가뿐할 때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입을 크게 벌리게 되겠습니다.
하품을 많이 한다는 것은 뇌의 산소가 부족합니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하품을 너무 자주 하거나 잠을 자도 10시간을 자도 잠이 부족하고 하다. 뭐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치매 전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내가 있습니다. 대뇌, 문뇌, 소뇌, 간뇌, 해마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라는 뇌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면 질식해서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 수준으로 IQ가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아들 보고도 아저씨 누구냐고 그러고 며느리 보고도 아줌마 나 밥 좀 달라고 그러고 이 환장을 넣으시죠. 그런 것들이 뇌의 산소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육 이완제 근육 강화제 제가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운동 부족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사업장까지 걸어오는데 딱 30분 걸립니다. 추석 명절 제외하고는 거의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럼 1년에 360일 정도는 출근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거죠. 3년을 걷고 건강검진 아니고 운동 부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 검진하니까 운동 부족하고 가로 열고 심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하겠다 해서 아파트 15층 그러니까 옥상까지 16층이죠. 16층 5개나이를 올라다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1년을 오래돼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럼 80층입니다. 그러면 80층 곱하기 12 하면은 14,400층입니다. 63빌딩 올라가려면 올라가실까요? 14,400층을 1년간 올라다녔는데 근력은 향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 먹어서 운동 부족으로 운동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젊어서는 근력이 생기지만 50세 이상, 60세 이상 넘어가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력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은 안 생깁니다. 그렇게 14,400층을 1년간 올려내는데도 근력 향상이 된다는 걸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니까 운동 충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운동과 활동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문가들조차도 걷는운동, 걷는운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걷는 아무리 걸어봐야 운동이 아닙니다. 모든 게 기준이 있듯이 운동은 그런 기준이 뭐냐? 걸음도 빨리 걸으면 운동입니다. 이래봐 경보. 내가 걷는 것이 힘들다, 땀이 난다. 이건 운동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지 않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힘은 안 들었어. 활동입니다. 근력 향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운동을 해야 된다. 활동 가지고는 안 된다.